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몇 가지 기업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플러그 파워예요.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3 플러스 이어죠. 3년, 여태까지 기록했던 주가 중에 3년 내 최저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요일날 이제 장중에 4.4%가 빠졌는데 이 가격이 2020년도 6월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 종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엔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플러그 외에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율이 공매도의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매도의 그런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보통 이렇게 공매도가 올라가는데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장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율이 2.2%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플러그 파워에. 그리고 얘네들 말고 니콜라와 지금 워크홀스라는 기업의 공매도율이 각각 4.8%가 올랐고 3.7%가 올랐다 얘기를 하면서 요 세 가지 기업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그 파워뿐만 아니라 그런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올라가고 있다, 서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Financing cost for growing.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그런 비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용은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돈은 잃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분기 보고를 보면 매출은 260밀리언 달러로 이제 올랐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51밀리언 달러나 올랐다. 굉장히 많이 매출이 증가를 했지요. 하지만 매출이 올랐지만 오퍼레이팅 로스, 그러니까 영업 손실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매출은 좋은데 그에 따라서 손실도 커지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번 분기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플러그 파워를 보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차지 포인트 관련된 기사가 언제 나왔었냐면 9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업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차징이 지금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제 얘기를 했냐면, 자, USB가 아니죠. UBS가, 자, 바이 레이팅을 줬습니다. 이거 차지 포인트, 블링크 차징, 이 두 가지 기업 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다루는 기업은 차지 포인트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UBS가 불리시한 그 입장을 내놨다. 이제 매수 의견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UBS가 가지고 있는 레벨 2 차저가, 레벨 2 차저에 대한 북미 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차지 포인트를 매수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미에서만 지금 50% 정도의 마켓 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무슨 조사가 있었나 봅니다. 미국에서 멀티플 컨설턴트 스터디가 있었대요. 자, 우리가 향후 미국에서 지금 미래에 90% 이상의 충전 시설은 레벨 2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차지 포인트가 레벨 2 차저를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다 깔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차지 포인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 의견을 준다라고 UBS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얘네들의 뭐 성장 팽창하는 그 성장 전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4분기 정도에 세전 영업이익의 손익 분기점이 다다를 것이다. 이거 이제 뭡니까?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딱 0에 수렴하는 그 지점에 2025년 4분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25년 4분기까지 아직 멀었죠. 그래서 차지 포인트 역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다라고 UB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그룹이 랠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9월 27일 날 나온 뉴스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첫 번째 국제적인 그런 생산 시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오픈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게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27일 날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First Manufacturing Facility를 지금 개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쓸 전기차를 요 시설에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어디다가 또 갖다 파냐? 익스포트 투 아더 마켓. 가장 가까운 뭐 유럽에다가 이제 사우디 루시드 차량을 이제 판매를 수출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AMP2 시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공장 시설은 일단은 그 Ministry of Investment of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AMP2 공장에서 나오는 이 루시드 자동차가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서포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3년까지 나오는 차량 중에 30%를 지금 전기 차량 아니면 뭐 무공해 차량으로 지금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전략을 지금 이 루시드의 AMP2 공장이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AMP2 공장의 지금 캐패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5,000대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설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000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요, 미국에 있는 지금 시설 있죠? 미국에서 이제 키트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프리매니팩처드예요. 그러니까 선조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조립한 키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면 여기서 마무리 조립을 한다. 그래서 요거 완성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고 제공을 하고 유럽 쪽에 제공을 하게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언제가 되냐면 middle of decade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해서 연 15만 대를 만들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AMP2 공장에서 조립을 잘 해서 일단 뭐 유럽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좀 차량을 빨리빨리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은 1년 차트입니다. 1년 차트인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9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자, 암이에요. 정부죠. 국방 쪽입니다. 250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했다. 그래서 요거 언제까지냐? 2026년도까지 가는 다년도 계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합니까? 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련해갖고 연구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서비스 한다. 그래서 육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약간 개발을 하고 조금 더 이제 향상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50밀리언 달러짜리 매출이 잡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 쪽입니다. 영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 쪽에서 약간 이런 일을 할 건데 무슨 일이냐. 자, 지금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시민들에 대한 그런 그 건강 자료 정보 같은 거 있죠.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유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얘네들을 지금 시스템을 누가 손본다? 팔란티어가 지금 오버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손을 좀 본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영국의 대상으로 한 이 계약의 내용은 5년짜리입니다. 5year고요. 얘네들이 조금 더 잘하면 최대 2년까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총 7년짜리 계약을 우리가 맺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5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579밀리언 달러짜리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일단 정부 쪽, 그러니까 미국 육군, 그 다음에 영국 정부 쪽 관련된 수주 내용이 2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기업은 에노빅스입니다. 실리콘 음극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요거 조금 됐습니다. 9월 2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요. 지금 보면, 이름이 어디 있죠? 자, 바로 여기 있네요. 루트제이드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제이드라는 인수를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 위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 통합을 위해서 지금 이 루트제이드라는 회사를 얘네들이 인수를 했다라고 나왔고요. 아마 이 루트제이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 기술을 가지고 지금 팹2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팹2 두 번째 공장이 있죠.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기술을 이제 갖다 쓰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제이드를 인수를 함으로써 대량 생산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대략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뉴스가 9월 20일 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10월 3일 날 요런 뉴스가 나왔죠. 지금 에노빅스의 주가가 가라앉았다. 왜? 지금 팹1 리얼라인먼트를 하겠다. 지금 미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다시금 우리가 손을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뉴스냐면요. 자, 7%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첫 번째 공장, 미국에 있는 첫 번째 공장을 얘들이 지금 매뉴팩처링 허브, 그러니까 제조 시설에서 뭘로 바꾼다? 센터 포 이노베이션, 이렇게 혁신을 위한 센터로 바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이제 뉴스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더 이상 제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배터리 제조 못하면 얘들 당연히 매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이제 이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 인력 185명을 지금 얘들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의 내에서의 그 배터리 생산에 대한 그런 능력을 조금 이제 감소시켰다, 축소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 지금 이 구조 조정이 4분기에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밀리언 달러의 지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J 로저스가 굉장히 전 좋은 기술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의 그런 생산 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완전히 조금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뭔가 이제 그 실리콘 음극 배터리에 대한 더 R&D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의 생산을 줄인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에노빅스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본다면 그렇게 또 이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다. 얘들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공장을 이렇게 지금 이노베이션 센터로 바꾸고 지금 그 말레이시아로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얘네들만의 뭔가 전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내려갔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뭔가 애들도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밀린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